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학교 생활도 쉽지 않다. 애들은 벌써 세 번째 날을 따돌렸다. 역시 셋은 불안하다. 둘이거나 넷이어야 한다. 셋이 되면 꼭 한 명은 따돌리려고 한다. 그게 14살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이다. 그 희생자는 번번이 내가 된다. 하지만 이 애들과 헤어지면 나는 왕따가 될지도 모른다. 나는 공부를 잘하지도 그렇다고 웃기지도 그렇다고 예쁘지도 그렇다고 잘 살지도 않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 네, 제 이야기인가요? 어쨌든 왕따에 대한 불안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사는 게 힘들다. 학교 생활은 더 힘들다. 중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이 흔히 말하는 성장 소설입니다. 내 이름은 스텔라. 그러니까 여중생, 고등학생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이 학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시작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랬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기도 그렇다고 웃기지도 예쁘지도 그렇다고 잘 살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이지 제가 과거에 딱 이랬거든요. 저는 뭐 왕따까지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저 스스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왜냐면 친구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시골 점촌에서 이제 올라와서 학교 폭력도 좀 당하고 소위 말하는 일진 친구들한테 거의 놀이개처럼 뭐 이렇게 됐는데, 맞아요, 사는 게 힘들다. 중학생이 사는 게 힘든 게 뭐 있냐, 고등학생이 사는 게 힘든 게 뭐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진짜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자, 근데 이 주인공에 대해서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빠져들어서 읽었는데요. 이게 주로 자기계발 서적 읽다가 공법책 읽다가 이런 소설을 또 읽다 보니까 진짜 빠져들더라고. 그리고 빠져든 걸 넘어서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주인공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엄마는 40살이 훌쩍 넘어서 나를 낳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보다 7살 많은 언니와 5살 많은 오빠가 우리 집에 먼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태어났는데 뭐 언니 오빠 있는 걸 어떡해, 언니 오빠들은 다시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보통 그 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 집에서 어린 동생을 무척 예뻐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은 달랐다. 언니는 나를 본체만 채고 오빠는 엄마가 보지 않을 때면 내 발바닥을 꼬집고 배꼽을 쑤셔댔다. 이따금 뒤통수를 갈기고 팔뚝을 물기도 했다. 야, 이거 네, 어렸을 때부터 평탄치가 않았거든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과 살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나에겐 엄마가 있었다. 주인공에게 엄마가 정말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엄마는 항상 너는 참 특별한 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고, 이 주인공, 이 학생이 사실 특별한 만큼 상당히 예민하고 좀 까다로운 점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엄마는 잘 참아줬던 거죠. 세상 모든 어머님들이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아기였을 때 깊이 잠들지 못한 나를 위해서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창문을 그야말로 모두 가려주었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었고, 떠들어서 간신히 잠든 나를 깨웠다는 이유로 오빠는 무진장도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오빠가 억울할만 하죠. 이런 경우엔 동생이 뭐라고. 냄새나 맛에 대해선 더 예민했다. 조금만 색다른 재료가 들어가도 귀신같이 알아내고 입을 대지 않았다. 이런 나에게 엄마는 구박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대신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내 딸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너 때문에라도 내가 늙지 말아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엄마의 꿈은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참히 무너졌다. 여러분 공감 아마 되실 거예요. 엄마는 충격을 받았다. 왜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뻔하죠 뭐. 내가 가진 특별한 점들이 공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된 것이다. 엄마는 내 성적표를 받아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세상에 성적표냐 이게. 특히 수학과학을 치지리도 못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적은 더 떨어졌다. 엄마는 처음엔 실수라고 여겼고 이후로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고 야단을 쳤다. 그러나 성적은 좀처럼 올라갈 생각을 안 했다. 기다리다 지친 엄마는 내 성적표를 건성으로 보게 됐다. 그러면서 물론 여전히 까다로운 막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옷도 빨아주시고 깨끗하게 했지만 이런 말씀이 점점 늘어나셨다고 합니다. 너도 철 좀 들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까탈스러울래? 이래가지고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내가 너무 곱게만 키웠나봐. 이런 어떤, 그쵸, 크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서 엄마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막내에 점점 가족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도 지금 살짝 적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책을 읽다가 스텔라라는 이름과 마주쳤다. 스텔라, 아름다운 이름이었다. 스텔라의 뜻은 별이었다. 그 이름은 나에게 내가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여전히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장 믿고 계시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내 이름은 스텔라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일이 터졌다.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왜 하필 스텔라라는 이름을 발견한 날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 걸까? 이 책 제목 자체가 내 이름은 스텔라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날, 너무 좋은 이름이다 발견하게 된 날, 주인공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빠가 바람난 것이다. 예. 상대는 거래처 여직원.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의 싸움은 표면으로 드러났다. 크고 작은 전쟁, 차가운 침묵, 냉정과 치고받고 싸우는 육박전. 아,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사춘기 시절인데 불행하게도 아래층에 우리 반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애가 소문낼까봐 나는 몹시 두려웠다. 그 애를 만나 부탁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수업 시간에도 엄마 아빠가 싸웠던 일들이 생각이 났다. 엄마가 한 말, 아빠가 한 말, 나는 혼자서 되새겨보았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이거였다. 아, 이거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럴 거면 뭐 하루 쟤 나 차고 했어? 그 쟤가 아무래도 나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한번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등 뒤에서 엄마를 안았다. 너도 이젠 좀 컸잖니? 엄마를 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니? 엄마가 내 팔을 뿌리쳤다. 아, 마음이 진짜 아팠겠어요. 그리고 나서 13살 가을 아빠가 집을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아빠가 나간 자리에 외할머니가 들어왔다. 정확히 말하면 외할머니가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외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외할머니 집이 오래된 주택인데다가 화장실도 작고 불편하고 그나마도 냉기가 돌아서 샤워할 때마다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부엌도 너무 작고, 그런 와중에 이제 아빠가 떠났으니까 엄마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엄마는 일을 했다. 아빠에게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이 3자녀를 키우고 남편 없는 노후까지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아, 이거 너무 마음 아프다. 아파트를 판 돈의 일부를 이모부 말만 듣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렸다.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엄마가 정착한 일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었다. 아, 이게 또 뭡니까? 이게 결론은 치킨집이네요. 이게 치킨집이 뭐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녀가 3분이나 있는 데다가 혼자서 이 치킨집 사장님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고되시겠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치킨집을 지켰지만 고객의 마음을 끌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 오픈 행사로 사은품도 주고 살인 행사도 해서 주문이 꽤 들어왔다. 행사 기간이 끝나자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엄마는 울상을 지었다. 게다가 경쟁업체가 많아서 늘 마음을 졸였다. 엄마에게서는 늘 지독한 기름 냄새가 났고 우리는 팔다 남은 치킨으로 저녁을 때워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난 엄마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했다. 아, 참 힘든 시기네요. 지금 주인공이 사춘기 나이대인데, 우리 집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오빠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된 것이다. 엄마는 나를 오빠에게 맡겼다. 오빠는 이제 자타공인하는 우리 집 가장이 되었다. 아빠가 집을 나가면서부터 공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공부가 대단히 정말 무서운 인간이다. 오빠는 질독하게 나를 참견하고 괴롭혔다. 공부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사람도 오빠였고 내 성적표에 사인을 해주는 사람도 오빠였다. 하도 구박을 받다 보니까 나는 오빠가 없는 자리에서도 습관적으로 오빠를 의식했다. 그럴 때면 이게 또 문제입니다. 할머니가 거드셨대요. 옳지, 잘한다. 저 계집 애들은 헛바람이 많아서 단속을 잘해야 해. 오빠는 으쓱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오빠가 있어서. 오빠가 아니라 거의 왼수인데 나한테는. 이게 삶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춘기 시절 청소년 여러분들 세상 모든 고민을 다 떠안고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주인공이 할머니가 가시는 교회를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삶이 정말 사는 게 아니니까. 할머니, 정말 신이 있어? 교회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어? 해가지고 새벽에 할머니를 따라갔는데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지루했고 새벽 5시였고 할머니는 새벽 예배 맨날 나가신다는데 꾸벅꾸벅 졸고 계시고 이런 상황. 할머니 일어나, 다 끝났어, 집에 가자 이랬더니 할머니께서 누가 자고 있었다 그래? 이 잡것이 기도하는데 왜 방해하고 난리야? 네, 할머니가 버럭하셨다는 거죠. 결국 나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묻지 못한 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무난한 아이가 되기로 작정했다.
까다롭고 예민하게 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가 해준 음식도 맛이 없었지만 꾸역꾸역 삼켰고 도저히 비위가 안 맞는다 싶을 때는 약을 먹는 기분으로 물과 함께 꿀꺽 삼켰다. 학교에서도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성적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평균은 됐고 왕따는 눈에 띄었기 때문에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기를 썼고 그런 식으로 눈에 띄고 싶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내가 이제 철이 들었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나의 색깔, 나의 개성을 완전히 지워버렸는데 드디어 난 나름의 캐릭터를 찾았다. 그건 행인 1, 행인 2 같은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역할이었다. 내 얼굴에 잘 맞는 가면을 구한 것 같았다. 내 이름은 더 이상 특별한 그 스텔라가 아닌 수민이었다. 수민? 수민도 예쁜 이름인데 여튼 수수하고 평범한 이름처럼 나는 조금도 특별하지 않은 아이로 살아가고 있었다. 민구 씨를 만나기 전까지.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읽으면서 공감이, 물론 제가 중학생은 아닙니다. 고등학생도 아니고 여중생은 아니지만 워낙에 학생들을 많이 접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 과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별 볼 일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찌질했고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언젠간 저도 이제 책방송을 주로 공부법이나 자기계발 이걸로 하다가 언젠간 이런 소설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많이 와닿겠다 싶어서 또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조금이라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언니 오빠한테 좀 치이게 됐고 집에서도 약간 외톨이 이런 상황인데 학교에서도 좀 특별한 성격, 또 예민함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 댁으로, 환경도 좋지가 않고 게다가 엄마는 이제 치킨집을 시작하시면서 나를 보살펴줄 그런 시간도 없고 공부는 또 원하는 대로 성적이 나와주지 않고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엄청나게 실망했다는 게 나는 내 스스로는 느껴지고 이런 상황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내용 중에 공감 가는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내 이야기인데 하는 게 있다면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터놓고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자체로도 속이 좀 시원해지고,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오빠가 있어, 상태 오빠가 있어, 그러면 좀 욕도 좀 하면서 욕은 좀 하면 안 되겠지만 하소연 하면서 답답한 게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희 채팅창에다가 얼마든지 적으시면 제가 또 응원을 해드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소설인 만큼 이야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스텔라, 그러니까 수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또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진짜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 다음 영상 또한 놓치지 말아주세요.